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6일 겐토샤 골드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세계가 극찬 폭동 없는 일본 사회의 큰 약점입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일본 헌법 조항을 개성 말살과 공익 우선주의로 치우친 내용으로 고치려는 시도가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칼럼이 나왔군요. 반응이 사뭇 예상 밖인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세계에서는 시위나 집회가 폭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동질 사회인 일본은 혼란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강점을 갖는다. 외신은 일본의 기적이라 평가해왔다. 그러나 한편 개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가 찬양한 일본인 동질 사회의 강점과 약점. 2011년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본 적 없는 원자력 발전 사고도 발생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재해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했다. 지진 재해로부터 며칠 후 해외 언론이 보도한 일본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 정도의 대재앙인데 폭동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에는 경의와 품격에 기반한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일본을 배워야 한다. 동정심과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등 각국 미디어는 재해지에서 차분하게 줄선 주민들이나 절전을 위해 자주적으로 네온을 끈 도시 번화가의 모습을 전하며 일본인을 칭찬했다. 비슷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폭동이나 대혼란이 일어나 버리는 나라도 있다. 일본인은 예절을 터득하고 있다. 자신이 참고 타인을 배려한다 라는 평가는 전국을 찌르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를 달리 해보자. 일본인의 훌륭한 평가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꺼림칙하지만 해외에서는 자기 주장 참기, 남의 눈치 보기, 튀어나온 말뚝은 두들겨 맞으니 그걸 피하려 한다는 특징이 있어 혼란이 스스로 억제된다는 분석이 있다. 개성을 억제해야 하므로 평균화된 동질적인 사회가 됐다는 견해도 있다. 무엇이 본질을 찌른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동질 사회는 혼란이 일어나기 어려운 강점이 있으나 개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 헌법을 보자. 자민당이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일본 헌법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려 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를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로 바꿨다는 것이다. 즉 개인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 여기에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한이 추가돼 공공질서를 우선하는 사고방식이다. 이 헌법 개정 초안이 통과되면 우려되는 것은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본부 부본부장이었던 이소자키 요스케 전 참의원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헌법개정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제13조는 종전의 행복추구권 규정으로 알려져 변경이 없지만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부분이 개인주의를 조장해온 경향이 있어 이번에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고 고쳤다. 기존 문구가 다소 의미가 불분명했으며 이를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로 고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인식은 그와는 정반대다. 개인을 존중하는 생각은 아직 일본에 침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지금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시되기 쉬운 상황이 아닐까. 이소자키 씨의 인식에는 솔직히 놀라움을 느꼈다. 자민당 정권 본질의 일면을 보여준 것 같다. 국가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개인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발상이라면 강한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역사상 일본에도 폭동이 있었지만 모든 것은 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일본처럼 재해가 너무 많으면 개인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도움에 의지하고 행정이 필사적으로 대응하며 반성회 등 조직이 노력해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대처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농촌에는 이런 기초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대피 장소 표지판에는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나요? 세계는 일본을 표준으로 하면 됩니다.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서로 도와 극복하면 됩니다. 이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까? 개인은 중요하죠. 그러나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일본은 좁은 섬나라로 에도 시대에 관소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을 제한할 정도였기 때문에 횡포나 범죄를 저지르고 이동하는 내륙국의 오랫동안 행해지던 관습은 거의 소실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화재 현장의 약탈 같은 범죄는 싫어하고 반대로 대재해 시에는 시민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정신을 갖고 있어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며 서로 돕는 문화적 가치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요컨대 지리적 영향이 크고 또 브라질처럼 나라가 커질수록 일본과는 반대 성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당 독재 상태로 법률이 최고라는 입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강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다. 재해 시에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바보는 보통 있지만 말이다. 일본은 나름 치안이 유지되고 있고 인프라 복구도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든.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해결된다는 것이 제일 크고 빈부격차도 그리 크지 않다. 중국처럼 하면 지나친 일이지만 어느 정도 공공을 위해 사건을 제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권리만 외치고 의무나 책무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이 늘었어. 의무와 권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개인주의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폭언만 해도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말에는 책임진다는 당연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소송에서 댓글 책임을 물을 수 있음도 당연히 예상해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단카이 세대가 퍼뜨린 풍조로 단카이 주니어에게도 계승되고 말았다. 자민당 개헌안은 완전 반대다. 잘못된 개인주의야말로 문제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모두가 올바르게 자각해야 한다. 동화 피노키오에서 악인이 나쁜 아이들을 모을 때 아무거나 부수어도 무방한 놀이공원 같은 걸 준비해서 아이들이 앞다퉈 부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왜 재미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서양에서는 파괴 충동을 허용하는 문화가 있는 모양이지요. 일본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길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약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겠죠.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부숴도 될 것은 없습니다. 자연재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이 글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현재까지도 구미사회와 비교하여 일본은 개인의 자유권이 법적이 아니라 사회가 빚어내는 분위기에 의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체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은 헌법을 개정해 법률상으로도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헌법이 내거는 개인의 존중이라는 점에 대해 법제도에 합치한 세상을 우리 일본 국민이 부단한 노력으로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덧붙여 자유민주당이란 우스운 당명입니다. 부자유 봉건주의당으로 개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쇠 한마디. 재해가 많은 섬나라 국민으로서 운명적으로 갖게 된 민족성이겠죠. 그게 한때 발전의 원동력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발목을 잡는 큰 원인으로 보이는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